안녕하세요. 자, 가제트 저널 리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된 서울 이천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촬영을 2025년 초에 했기 때문에 2025년 저널은 뭐 거의 볼 수가 없고요. 몇 개 제가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제목을 그냥 퀵 리뷰 바이 가제트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가제트 뉴스 단편으로 이렇게 모아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몇 개만 제가 추려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본그래프트 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운주 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조드리면서 페리어스 수저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본그래프트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예전에 블락본, 콜라제네이트 블락본에 대한 거를 한번 다룬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본그래프트 스테빌리티에 대한 마침 리포트에 나온 게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나온 저널이고 2025년도 1월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내용은 그렇게 썩 잘한 스터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콜라제네이트의 임상 결과를 좀 보기 위해서 일단 요거 하나 골랐습니다. 휴먼 스터디라 골랐어요. 상악 전치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기도 하고 얼리 플레이스먼트 하기도 하고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도 모든 케이스 프로토콜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우만이나 노벨 바이오 임플란트를 일단 전치부에 심고요. 한쪽은 바이오스 0.5g과 바이오 가이드를 그대로 덮어요. 멤브레인을 이제 고정하지 않습니다. 파티큘레이트 본과 콜라제네이티드 본의 그 임상 결과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군은 뭘 했느냐? 바이오스 콜라겐을 사용하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바이오스 콜라겐을 다 쓴 게 아니고요. 바이오스 콜라겐을 0.1g만 먼저 그래프트를 해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를 파티큘레이트 본을 주위에 깝니다. 보통은 저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자가골이든 어쨌든 파티큘레이트 본을 먼저 깔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콜라제네이트 본을 쓰는 게 바깥쪽에 이렇게 덮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터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은 역시 고정 없이 이렇게 덮었어요. 테스트군에서도 파티큘레이트 본을 안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콜라제네이트 본과 파티큘레이트 본의 임상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나 아무튼 간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임상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디펙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레드가 많이 노출된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비교적 컨트롤 가능한 디펙트로 보입니다. 위에는 이제 파티큘레이트 본만 쓴 거고요. 역시 멤브레인 고정 없이 바이오 가이드를 덮은 모습이 되겠고 하단에는 지금 바이오스 콜라겐을 먼저 그래프트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 베드나 임플란트 주변에 해주고 그 위에 파티큘레이트 본을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B에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둘레가 쳐져 있잖아요. 그 면적을 이제 CT를 보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면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고 허리전탈 본 테크니스, 버티컬 본 하이트 뭐 그런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좀 이상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빨간색 점선에 있는 면적을 이제 변화량을 측정을 하는데 T0는 수술하고 나서고요. T1이 6개월 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팔로우 한 1, 2년 뒤가 T2가 되는 거거든요. T1까지면 어디 6개월 이내 아니에요. 그때 리엔트리 했을 때까지는 파티큘레이트 본이 조금 더 덜 줄어든 거예요. 콜라제네이트 본이 사용한 군이 더 수축량이 많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파티큘레이트 본이 쌓아놓은 곳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케어 면적뿐만 아니고 허리전탈 본 시크니스라든지 버티컬 본 하이트의 체인지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콜라제네이트 본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콜라제네이트 본이 더 안정성을 가졌다.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콜라제네이트 본이 안정성이 더 있다. 더 유리하다. 그렇게 조금 애매한 결론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임상에서 보시면 분명히 파티큘레이트 본보다 콜라제네이트 본을 다루기 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걔가 조금 더 뭔가 좀 안정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프트 최적 유지성을 잘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콜라제네이트 본의 그 롱텀 스테빌리티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콜라겐이 빨리 녹으니까. 특히 바이오스 콜라겐은 이게 폴사인 콜라겐이잖아요. 크로스 링킹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빨리 녹는단 말이죠. 그럼 스테빌리티가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마침 24년도에 또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제도단은 이제 중국분인데요. 저 중국분하고 연세대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리포트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유럽 선생님들도 좀 유명한 선생님들이 좀 참여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스터디의 목적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크로스 링킹 시킨 것과 크로스 링킹 시키지 않은 것을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될 것인가를 보는데요.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비트로 실험입니다. 배지 같은 데다가 콜라겐을 녹이는 효소가 콜라제네이즈잖아요. 그 콜라제네이즈를 거기다 놓고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는 거, 하나는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지 않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거기다 냅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더 프루고라는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지 않은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더 빨리 녹아야 되잖아요.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NCR이라고 쓴 게 이제 non 크로스 링킹이거든요. 그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녹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인비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쥐의 칼베리아 모델을 사용했어요. 4개의 실험군을 가지고 크로스 링킹 되어 있지 않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넣고 멤브린을 고정시키지 않고 넣은 거고요. B는 크로스 링킹 되지 않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멤브린을 직접 고정해서 스테빌리티를 부여했고요. C는 크로스 링킹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멤브린을 고정 없이 사용한 거고요. D는 크로스 링킹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멤브린을 고정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기대치는 뭐겠어요? 크로스 링킹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훨씬 더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이 실험의 기대치잖아요. 결과가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크로스 링킹이 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확실히 오그멘테이션 양도 잘 유지가 되고 뉴번 포메이션도 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멤브린을 고정한 것과 고정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보면 멤브린을 고정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이 표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뭐겠어요? 크로스 링킹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멤브린을 같이 고정해서 쓰면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임상에 이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용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쓸 거면 콜라겐이 빨리 녹는 염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불식시키려면 그래도 크로스 링킹이 좀 된 거를 쓰면 좋지 않을까, 임상 메시지를 하나 얻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임상에서 한번 써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데이터는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크로스 링킹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잘 쓰면 고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그래프트 스테빌리티가 우선이라면,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데이터를 좀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 링킹 되지 않은 거로 멤브린을 고정한 것과 크로스 링킹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고정하지 않은 것,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를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래도 멤브린을 고정한 게 수치가 좋아요. 일단 그래프트의 스테빌리티도 중요하지만 멤브린을 스테빌리티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메시지를 이제 좀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동물 실험이니까요.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대로. 그래서 임상 케이스를 보면 상악 전치부에 이런 케이스들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좀 많이 써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스테빌리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저 인터널 루트 리접션이 있는 환자에서 저걸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엔 저걸 제가 루트 멤브린 테크닉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버칼 루트를 남겼는데 저걸 자꾸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뼈가 좀 다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때서 이제 플랩을 연 거죠. 보니까 이제 버칼본이 완전히 나가 있고, 그래도 저 정도면 뭐 엔벨롭이 비교적 갖춰져 있는 디펙트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쓸 때 자가고를 따서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자가고를 먼저 쓰고 그 바깥에다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스테빌리티를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데, 본 실험과는 사실 반대죠.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또 임상성 연구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멤브린을 사용해서 트랜스뮤코사를 GBR을 하고요. 트랜스뮤코사 GBR 하면 이제 힐링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은 슬로핑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힐링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디얼 레스토레이션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껴주고 힐링이 다 된 다음에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해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이제 전치부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구치부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앞에 것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최근에 끝난 거 가져왔는데요. 26번에 이제 디펙트가 워낙 좋지 않아서 발치하고 좀 이제 힐링이 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사이너스를 크레스탈로 올리면서 같이 식립을 했어요. 근데 디펙트를 보면 디펙트가 좀 좋진 않죠. 오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사이너스 플로어에 임플란트 고정을 잡고 저 정도 위치에 심습니다. 저게 저 사진을 보면 약간 깊게 심은 것 같은데 나중에 엑스레이 보면은 양옆 본 피크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수준이에요. 저기다 딱 심고 주변 본, 크리스탈 본을 다 회복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덴티움에서 나오는 오스테온 제노라는 콜라제네이티드 본인데요. 멤브린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때 지금 보면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저게 이제 자가골이에요. 보통은 저렇게 한다는 거죠. 자가골을 먼저 깔고, 저 자가골은 드릴링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이제 본 스크레이퍼를 가지고 같이 긁으니까 이제 저 정도 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가골을 잘 보호해주고 전체 스테빌리티를 잡아주기 위해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그 위에 얹는 경우가 보통 저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르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있으실 수도 있겠고, 결과가 더 저보다 좋으시면은 뭐 필요로 없겠습니다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더 잡아주기 위해서 페리오스텔 수처 테크닉을 사용해서 전체 스테빌리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엑스레이를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저 위에까지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엑스레이에 잘 보면 그 위에 잇몸 라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힐링이 돼서 보니까 딱 보면 저게 이제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본 스터디에서 나온 것처럼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초기에 좀 수축량이
있을 것도 같다.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스테온 제너 콜라겐이라는 게 크로스 링킹을 시키긴 시켰지만 굉장히 멤브린에 비해서는 약하게 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리엔트리 결과는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저동도 줄어들었지만 주변 크리스탈 아까 이제 파괴된 리치나 바깥쪽 리치나 버티컬 리치나 그런 건 다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는 본 파티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도 길지 않고 괜찮은 양의 그 임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퀵 리뷰는요. 임플란트를 프로비저널 매트릭스에 심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발치화가 힐링 과정이 있잖아요. 발치화가 아주 건강한 발치화라면 뼈가 다 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뼈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뼈가 다 안 차 있는데 거기다 그냥 심고 기다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거를 연세대학교에 이제 박진영 교수님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실험을 해주셨어요. 비슷한 생각으로 이제 실험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개실험인데요. 발치를 하고 한 3주까지 힐링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안에 이제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차고 프로비저널 매트릭스가 생기고 그렇죠.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라는 건 뭐죠?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뼈가 될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는 그래뉼레이션 티슈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거는 맞는데 약간 뭐 용어의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저 상태는 완전히 뼈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저기다 임플란트를 그냥 심으면 어떨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을 열면은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뭔가 비어 보이면 뭘 채워주고 싶고 그러니까 플랩을 열지 않고 여기다 임플란트를 그냥 씹어요. 두 번째 그룹은 플랩을 열되 거기 보면 아직 프로비저널 매트릭스가 뼈가 아니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딱 긁어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리고 그냥 묻어놔요. 세 번째 그룹은 일단 비었으니까 다 긁어내고 임플란트 심고 파티큘레이트 본과 멤브레인 사이에서 GBR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한 15주, 16주 이렇게까지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뼈가 얼마나 붙을 것이며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잘 생길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직학적 소견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복잡하니까 결론만 가져가겠습니다. 희한하게도 프로비저널 매트릭스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심은 게 본투 임플란트 컨택도 훨씬 더 좋고 본드 크리스탈 임플란트 플랫폼까지 가장 많이 차왔다는 것이 이 스터디의 결론이에요. 신기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힐링 포텐셜이 좋고 프레시한 소켓이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뼈가 차는 되니까. 근데 박진영 교수님도 이 디스커션에 써주셨듯이 이거를 우리가 임상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발치하는 동물보다는 복잡하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치를 할 때는 그냥 깨끗하게 빼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뭔가 안 좋아서 빼기 때문에 힐링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많은 변수가 있고 프레딕티빌리티가 떨어지고 이레틱 힐링이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서는 조금 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의 궁금증이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해본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지금 보면 16번이 지금 내부에 2차 후식이 심하기 때문에 빼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 뼈는 깨끗하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건 이제 사이너스를 이제 같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저렇게 홀을 형성해 가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올리고 저희가 이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올렸어요. 자, 임플란트를 딱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비교적 소켓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스레드가 조금 많이 노출이 돼 있죠. 이제 버컬 세팅이 조금 좀 깨져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다 그래프트를 할까? 매트릭스를 저기다 넣어야 되나? 근데 아시다시피 저거는 플랩을 닫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기 버티컬 인슨을 많이 주고 아니면 팔라탈 쪽에서 페디클 플랩을 돌리면 저걸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럼 저기다 이제 플랩은 꼬매봐야 저건 벌어져 있을 텐데 그래프트를 하면은 저기 그래프트가 다 새 나올 거야. 그냥 아무리 저기 매트릭스 같은 걸 넣는다 그래도 금방 녹아서 없어질 테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래프트를 하고 그래도 콜라겐 매트릭스라든지 멤브레인을 저기다 그냥 덧대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저선 수초만 이제 그 인터포레이션만 해주고 끝이에요.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힐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제가 단계별로 찍었습니다. 스레드가 지금 노출된 채로 그대로 힐링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3달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상피화가 다 되고 했을 때 이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만들고 크라운 만든 거예요. 그럼 저게 안에 뼈가 됐겠어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되기를 바라야죠. 저거는 될 거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저거는 크게 결손이 있는 디펙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년 뒤에 제가 저 CT를 찍어보잖아요. 사이너스가 잘 올라간 것뿐만 아니고 버컬 쪽의 뼈가 워낙 두꺼운 분이었으니까 저렇게 보면은 버컬 쪽이나 링갈 쪽이나 스레드 상방 근처까지 다 본이 다 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깨끗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치아가 나빠서 어떤 결손이 생겨서 빼는 경우가 아니고 깨끗한 경우에는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구치부에 아주 본 디멘전도 넓고 힐링 포텐셜이 좋은 경우가 그렇지만 대부분은 본 그래프트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직접적인 비교 스터디는 아닌데요.
왼쪽 대기디 선생님의 스터디는 전부 다 휴먼 스터디입니다. 임플란트를 식입하고 하나는 저 남은 갭에다가 본 그래프트를 한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보티첼리나 산체 선생님 스터디는 저기다 아무것도 안 해요. 본 스터디처럼 프로비저널 매트릭스가 차면 이제 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놓는 거예요. 리엔트리 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요. 본 그래프트를 했을 때가 확실히 잔존 디펙트가 적게 남습니다. 거의 본필이 돼요. 하지만 본 그래프트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뭔가 디펙트가 남습니다. 지금 산체 선생님 스터디도 그렇고 보티첼리 선생님 스터디도 그렇고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디펙트가 남아요. 특히 전치부에서는 저렇게 스레드가 좀 비쳐 보이거나 본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심미적인 문제를 분명히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부치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디멘전이 아주 좋고 그러면은 본 형태도 좋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트 안 하고 그냥 묻어둘 수 있어요. 그래도 뼈가 생길 거를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본 그래프트를 그래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치부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나는 힐드리제 이렇게 해보면은 디멘전도 좋고 본 하우징도 좋고 이거 그래프트 안 했어요 제가. 그래프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임플란트가 실패했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단지 지금 보시면 컨투어가 꺼져가는 건 확실해요. 본 그래프트를 안 했으니까. 리치가 어느 정도 흡수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줄어드는 폭은 그래도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고도 남을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 팔로우업 했는데 컨투어는 지금 뭐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는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퀵 리뷰는 약간 보초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그 가제트 절친이신 박희웅 원장님이 나오셔서 좀 이런 건 다뤄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상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원본 저널은 2024년에 만프레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어요. 세 개의 구치부 미싱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개수대로 3개 심을 수도 있고 2개만 심어서 브릿지로 연결할 수도 있고 2개만 심어서 하나는 칸틸레버로 연결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는 칸틸레버가 좀 그래도 허용이 되니까 그리고 보철 양상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임플란트를 만약에 3개 심었다. 그럼 저거를 하나하나 싱글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저거를 브릿지로 3개를 스플린트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임상 결과 차이가 어떻게 될까를 보겠다는 게 이번 이 만프레디니 선생님의 연구 목적인데요. 사실 이거보다도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선생님들이 이런 리포트들은 훨씬 더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영광을 받은 스터디는 2014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오신 이양진 교수님이 이 리포트를 내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린 그 주제와 똑같은 내용을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뒤에 서울대학교 보철과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냈었고요. 해외에서도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는 사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스터디들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만프레디니 선생님의 결과에서도 그래요. 가운데 임플란트, 그게 센터 임플란트인데요. 양쪽에 있는 걸 익스터널 임플란트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가 본로스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이 스터디는 롱텀 스터디예요. 10년 이상 팔로우업을 한 굉장히 롱텀 스터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걸 스플린트를 했을 때 가운데 임플란트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서울대 보철과에서 나온 스터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린트를 했을 때는 가운데 임플란트가 뼈가 제일 많이 녹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도 많이 생기고 2019년에 라비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한결같은 결과를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는 또 특이하게도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도 안 좋지만 스플린트한 게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 임플란트가 삐뚤게 심어졌을 때 버티칼의 플랫폼의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런 때 또 본이 많이 녹는다고요. 이건 그런데 조금 임플란트의 간격이라든지 커넥션의 플랫폼 스위칭 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임상 결과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3개를 연달아서 심었을 때 그걸 스플린트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읽어보면 여러 스터디를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철물의 미스피트 원인이 될 수 있겠고 클렌징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터디와 맞는 그 그림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3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3개를 스플린트 했어요. 버티칼 위치도 각각 다 다르고 가운데 임플란트가 제일 뼈가 많이 녹았죠. 맨 뒤에 것도 녹았지만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 보면은 뭐 전방 임플란트가 녹기도 하고 그런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뭐 가운데가 제일 많이 그 녹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가 약한 고리가 있는 데서 먼저 망가지는 것 같아요. 미스핏이 제일 심한 데서 망가지거나 본이 견디지 못하는 데서 제일 망가지거나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개의 스플린트를 하는 거는 좋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양진 선생님 스터디를 보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는 이 3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저 3개를 절대로 한꺼번에 스플린트한 일은 없습니다. 전방 쪽을 하나 싱글을 만들고 2개를 스플린트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4개를 심더라도 그 4개를 원피스로 묶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하나는 브릿지로 만들고 하나는 싱글로 하더라도 이제 옵션을 세그멘트식으로 제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들을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했던 케이스고요. 3개 연달아서 심었지만 앞에 소구치 거를 싱글로 만들고 2개를 스플린트를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전치부에 보면 좀 희한하게 생긴 임플란트가 있죠. 저건 제가 아는 임플란트, 아마 저게 쉐리쉐브라는 임플란트일 거예요. 제가 공보이 때 처음 봤었는데 저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환자분은 저건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 임플란트 프렌들리 하신 분으로서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구치부가 하나둘씩 부러져 나가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또 추가로 심으시고 그러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구치부의 2개를 따로 싱글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스플린트를 하려고 하죠.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싱글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죠. 7번이 먼저 부러졌으니까 7번 먼저 싱글 임플란트를 했겠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다가 6번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을 또 싱글 임플란트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피한 시나리오로 끝나면 좋겠는데 저 6번이 부러진 거예요. 저 7번을 먼저 심어놨으니까 저 6번 크기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 환자분이 또 이도 많이 가세요. 이 환자분 어르신이고 나이는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교합력이 참 무섭죠. 임플란트 그 부품이 부러졌는데 저 나사를 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 6번 임플란트 빼고 다시 심고 7번도 스크루가 부러졌는데 저건 또 스크루를 뺐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희 6번, 7번을 이제 다시 해드릴 때는 스플린트 했습니다. 2개를 스플린트를 하고 원래 크기보다는 많이 줄였죠. 7번하고 6번이 약간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올해 2025년 첫 번째 시간에 임플란트 프랙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부러진 나이가 69세였나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 환자분들은 굉장히 노령이세요. 부러집니다. 저 위에 보면은 저 임플란트 제가 한 건데요. 5번, 6번, 7번 스플린트 하지 않았습니다. 5번은 싱글, 6, 7번은 스플린트. 그렇게 이제 3개를 같이 스플린트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2개 정도는 스플린트를 해줘야 이렇게 그래도 구치부에서 파절에 대한 위험성도 있으니까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파절은 36번 임플란트 그 부품 부러지고 6년째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37번 임플란트는 지금 한 서바이벌이 그래도 한 11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저널 몇 개만 찝어서 퀵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좀 더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기대를 하면서 자, 올해 이제 가제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